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때 이런 종류가 있구나를 가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YB 성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한 번은 알아두셔야 하는 여성 건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뭐 여성 건강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구에게나 이 건강 이슈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산부인과, 여성의학과에 대한 시선, 인식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셨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봤다고 들었는데, 이제 여자 아이들의 그 건강에 대한 관심 아니면 교육 혹시 얼마나 좀 변화가 있다, 뭐 얼마나 인식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산부인과 경험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뭐 간호학생 때 실습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산부인과라는 말 자체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과, 부인과라는 거에 또 합쳐진 말인데, 산과라는 건 임신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인과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혼한 여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미혼 여성으로서 이게 가도 되나? 부담되죠. 라는 약간 거부감, 부담감,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 시선으로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산부인과 혹은 여성건강의학과 이 단어들을 좀 섞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매개 감염병이나 여러 질병 이슈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매개 감염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성병이라는 말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성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무시무시. 좀 약간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막 처벌받는 느낌 네. 이런 것까지도 갖게 돼서 지금은 바뀌어서 성매개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일 때 질병이라고 일단 보지 않고, 질병도 있지만 감염에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질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질염을 여성에게 있어서는 감기 같은 존재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다. 누구에게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네. 야근하시는 분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은 되게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있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 되게 자연스러운 냉 말고 좀 많거나 아니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아니라,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약간 수산물 냄새, 그쵸. 오징어 냄새에서 맞아요. 많이 비릿한 냄새가 난다. 질염을 이제 우리가 병원 가서 좀 치료를 해도 괜찮은 정도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류를 그냥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칸디다 질염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성 혹은 트리코모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리코모나스는 정말 딱 치료를 정말 해야 되는 우리가 성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칸디다나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뭐 자연스럽게 네.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약간 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할 때는 네. 또 약간 재감염이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헤르페스가 면역력에 따라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 네. 하는 것처럼 질염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데, 이게 또 다 먹을 거에 비유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네. 너무 익숙하게 알 수 그래, 있는 알죠, 거여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비유는 아니긴 하지만, 좀 뭉쳐진 치즈 같은, 그렇죠. 리코타 치즈 같은 네. 냉이 많이 나온다 네. 했을 때는 칸디다 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럼 다음 다른 내용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STI라고 하는 거에는 12종 검사가 최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면봉을 우리 질 안쪽으로 넣어서 검사하는 PCR 검사. 그랬을 때 12가지는 매독, 네. 그다음에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헤르페스 1, 2형, 네. 아니면 가드넬라, 네. 칸디다, 그리고 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피쿰,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성병은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우리 몸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질에서 당연히 있는 우리 몸의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균들이 있어줘야 있어요. 되는. 맞아요. 그거를 우리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는 요거는 그렇게 균으로 보지 네. 않아서 막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STI 검사 하러 갔는데 이 균이 나왔다면 이 균 뭐 찝찝해. 네. 뭐 한두 번은 치료해 볼 수 있지만 네. 다음에 검사했을 때도 또 나와. 그러면 그때는 굳이 네.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오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때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를 가늠하셨으면 좋겠고 검사지 받았을 때도 정말 놀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선생님과 사전에 얘기할 때 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나의 평소 상태를 관찰을 해야 이렇게 문제 상황처럼 아픈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비교해서 나 어디 아파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 선생님의 말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은 진짜 항상 좀 고민되기는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의대든지 간호대든지 해부 생리학을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의 약간 기본 상태, 네. 해부학과 생리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병리거든요. 그쵸. 우리 몸의 질병인 상태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의 정상을 알아야 사실 질병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식기를 항상 봐요. 볼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밖으로 나와 네. 있으니까.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돌아와 있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뭔가 간지럽거나 이랬을 때 봐도 이게 원래 모습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상 상태인지를 사실 구별이 좀 맞아. 힘들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평소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네.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을 하면서 제일 또 핵심적인 저희 가치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 소중이라고 되게 네. 잘 말하잖아요. 가장 소중한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긴지를 또 잘 네.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소중하다면 또 이름도 알고 정확하게 네. 알고 내 명칭을 알아서 내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 아파요보다는 어디가 아파요 이게 낫잖아요. 그쵸. 거기라는 말로 네. 해서 항상 거시기 네. 아이들도 많이 쓰는데 이제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론 알기는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생식기도 뭐 클리토리스, 음순, 네. 음핵 뭐 이런 말들이 다 있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보는 의사도 정확하게 좀 진단이 될 수 있겠다. 네. 도움이 되겠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하는 입장, 양육하는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